여러분은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과 무관하게 정부는 과학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결정하는 심사위원 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으니 그걸로 하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해체 결정 과정 들여다봐야겠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100회 축하드려요. 아이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4대강 보호 해체와 홍수의 관계가 매우 궁금합니다.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다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대체 4대강 보는 해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정권마다 바뀝니다. 자,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근데 감사원은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보호 해체 결정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번 감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8년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국정과제에 정했는데 그러자 청와대에서 빨리 마무리 져라 환경부를 압박하고 독촉했고 그러자 환경부는 자, 2018년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2019년 2월까지는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 지금요 심사위원은 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전문위원과 기획위원, 그중에서 중요한 건 기획위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획위원 민간 8명은 모두 4대강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하지만 이들도 무조건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자, 2018년 12월 21일 1차 회의가 열립니다. 2019년 2월까지 결론돼야 돼요. 2달 동안 기준도 없는 채 회의가 시작되고 그 2달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환경부는요. 일단 해체 여부를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심사 들어간 겁니다. 그 기준을 갖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 경제성 분석, 흔히 말해 B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를 해체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 그걸 편익이라 그래요. 베네핏 부분이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해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BC가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 그죠? 그리고 BC가 커야 보호 해체가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베네핏과 코스트,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의 시작인데, 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명확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비용이 들까요? 1차, 있는 보를 없애는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보를 만든 이유가, 이 보를 지은 이유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가 있으면 홍수, 가뭄 때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거 관리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근데 보를 없애서 자연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면 물 관리 이용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요 편익, 그러니까 보를 해체했을 때 뭐가 좋아지느냐? 자, 4대강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뽑죠? 자, 수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질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십시오. 자, 2018년이죠, 지금. 2018년. 자, 이렇게 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질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보가 있는 상황의 수질과, 그죠? 그리고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 해체했을 때 수질이 훨씬 좋다. 근데 지금 보가 있어요. 지금 해체를 안 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가 해체된 다음에 얼마나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가 해체됐을 때를 가정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일단 보가 있는 지금 상황은 있는데
보호가 해체됐을 때 수지를 측정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를 개방해서,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보호를 해체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를 개방했어. 여기 보면 이게 개방이라는 거는 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보호가 있긴 한데 문을 열면 실제로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왔다 갔다 흐르게 하면. 여기 이제 개방했을 때의 사진인데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보호가 해체된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금강과 영산강 보호를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보호를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금강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개방한 지가 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이게 단지 2주 만에 2주 딱 보고 벼가 있을 때와 개방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왜냐하면 수질을 알려면 강수량도 영향을 미치고요. 일조량, 해가 얼마나 비치느냐도 영향을 미치고 외부 오염이 얼마나 유입되느냐 이런 걸 다 조건을 다 통제를 해야만 실제로 이 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갖고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보가 설치되기 전, 보통 이제 2011년 이쯤에 이제 보가 설치되는데 그 이전 보가 없었을 때 이때 수질 자료와 비교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7년이나 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COD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물속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한 산소 요구량, 이걸 COD라고 하는데 이 COD가 보가 있건 없건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과 비교해서 2018년에 COD가 올랐다고 해도 이게 보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죽산보라고 했을 때, 이 영산강 죽산보라고 했을 때 이 죽산보가 생긴 이후에 수질을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 죽산보로부터 500m 위 정도 그 지점에서 수질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측정을 해야 이 이제 정확히 뭐 때문에 수질이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죽산보가 생기기 전에는요, 요 죽산보가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 요 정도가 되는데요. 한 6km 떨어진 곳에서 수질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질을 측정하는 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가 있어서냐 없어서냐를 갖고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원이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7년 사이에 강수량, 수온 다 바뀌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장마 형태가 7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아니죠? 아예 7년 동안 다른 기후가 돼버렸는데 7년 전 없을 때와 대비해서 지금 보해체를 가정해서 하느냐?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고민이 빠지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자, 보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보가 해체됐을 때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알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측정부터 시작합니다. 자, 2018년 12월 21일 드디어 1차 기획회의가 열립니다. 이날의 안건은 뭐였냐면 2019년 2월까지 처리 방안을 결론한다. 이 시한을 확정짓는 안건이었습니다. 자,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아직 기준도 못 정했죠? 위원들이 좀 우려를 표해요. 조금 더 수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2달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듬으면 충분히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이 2월이냐 마냐를 결론을 내야 되느냐. 하지만요, 위원들이 자, 원래 연내까지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게 국민의 약속이었다. 지금 연내도 못 지키는 건데 2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깁니다. 그래서 의결돼요. 자, 2월까지 이제 하기로 딱 땅땅땅 한 거예요. 그럼 뭘 정해야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그죠? 기준. 어떤 기준으로 보호가 해체되는 게 유리하냐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거냐. 자, 2019년 1월 18일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논의가 되는데 자, 기준을 어디서 정하기로 하냐면 1월 27일에서 29일 동안 전문위원까지 불러서 다 함께 수기 기구회의 전문가들까지 다 해서 지금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요. 1월 27일 이 회의 때 처음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1차 내놓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가 있는 거와 보가 없는 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가 없는 거를 지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갖고 고민하기로 했었죠. 보 설치 전, 그러니까 한 7년 전 상황과 비교하거나 혹은 보를 열어놓고 개방 후를 비교하거나 그중에서 보 설치 전만 갖고 일단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과가요. 자, 아까 이 수치들이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BC, 그러니까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보가 해체돼서 좋아지는 베네핏, 편익을 비교를 해서 편익이 더 커야 이제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이 19.37이 뭐냐면 비용보다 편익이 19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가 해체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뭐 100억대, 200억대인데 보를 해체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막 1000억, 2000억대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보는 해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위원이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보 설치 전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를 급하게 개방을 했어요. 백제보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개방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보 설치 전을 가지고 해체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그때는 왜 보를 개방했냐라고 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지금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둘 다 해봅시다. 둘 다 기준으로 측정해 봅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냅니다. 자, 2019년 1월 31일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봅니다. 보 해체를 상정해서 보 개방 후와 보 설치 전. 지난 회의 때는 보 설치 전만 했었죠. 자, 이게 좋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를 개방한 거를 이제 이걸 전제로 해보니까 이게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뭐죠? 그러니까 비용이,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편익,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러면 4대강 보를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반대로. 그랬더니 한 위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상식에 부합하도록 0과 1 사이에 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게 누구 상식일까요? 그죠? 예.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거 숫자를 좀 조정할 수 없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보 설치 전으로 하자. 보 개방 후로 하자. 아니다. 시간을 갖고 보를 해체했을 때를 상정해서 뭔가 좀 뭐라 그러죠? 뭔가 예측 자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준 하나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아니면 맞붙입니다. 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심사위원 사이에서. 이거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4대강 보호 찬성하는 쪽이겠죠. 이쪽에서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냐 할 거다. 이 기준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 해체 상태에 대한 예측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다. 이게 좀 우려를 표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건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이거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부가 좀 더 길게 가겠다. 이렇게 한 걸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약간 우려를 표하는 쪽이 환경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기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 근데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자, 그쪽이겠죠. 그래서요, 이때 결론을 못 내립니다. 또 요 두 개 갖고 어떻게 또 손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019년 2월 8일. 2월이 왔어요. 그죠? 2월까지 결론 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가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 이때도요, 보 개방 후 설치전을 다 뽑아보는데, 이때도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보 개방 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계절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 후에. 그냥 또 이게 계절별로 일조량과 강수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 또 이렇게 막 지지부진해지자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로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자, 야,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끝도 없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호 설치 이전을 수치로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딱 들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으니 보호 설치 전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학적인 기준과는 참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럴듯하니까 눈속임하자.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들리는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이 위원 말대로 보호 설치 전으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요. 왜냐하면 2월까지 결론을 내야 하니까요. 2019년 2월 21일 보호 설치 전과 비교한 걸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2.92, 2.54 요거는 이제 보호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그럴 거는 많이 이익이 되니까 해체 1. 그러니까 해체할 때와 안 할 때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부분 해체 혹은 개방. 개방을 하면 이제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버립니다. 어떻게요? 보호 설치 전으로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실 빨리 정할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지금 4대강 조사단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언제 결정을 하냐면요. 2021년 1월에 이 보호를 최종 처리하는 걸 의결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2019년 2월에 4대강 조사단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지나서야 의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대강 보가 해체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결정만 내려놓고 해체는 거의 안 돼 있어요. 뭐 일부 부분 해체가 된 곳도 있지만 거의 해체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빨리 정할 필요도 없는데 국정과제에서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청와대가 빨리 해야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정해졌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4대강 보는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없어야 되는 걸까요? 자, 감사원은 그 결과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요. 자, 일단 이게 최종 결정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해체 결정. 그래서 이 중에서 감사원이요. 환경부와 함께 3개 보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보니까 이렇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배 이상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세종보는 1점 뭐뭐뭐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보를 해체했을 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애매한 상황이고 공주보와 죽산보는 1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놔두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과 다르죠. 그죠? 자, 어쨌건요. 또 정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이게 참 이번 4대강 감사 이후에 감사원이 마냥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감사원이요. 이 4대강 관련해서 무려 5번 감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4대강이 홍수 대비와 가뭄 극복에 도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감사 결과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때와 달리 보호의 내구성이 부실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보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신 있게 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 이미 넘어갈 때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4대강 보호 만드는 거에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감사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4대강 보가 뭐 유리하냐 마냐 이 자체보다는 4대강 보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생비를 낭비했다. 요 부분을 파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4대강이 부정적인 거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도 4대강 감사가 있었어요. 이때 결과가 뭐였냐면, 자, 이명박 정부 때 기술적인 분석 없이 추진했고, 수질도 기술적인 분석 없이 결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4대강 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정권 입맛에 맞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방금 2감사, 5번째 2감사도 4대강 보 이때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소신을 갖고 감사를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4대강 보호 해체 결정할지 말지 지금 환경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감사원이 환경부에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자, 이번엔 제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라. 윤석열 정부가요. 자, 물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자, 이번만은 제발 이 물관리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4대강 보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지금 뭐 장마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기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거 잘 반영한 새로운 물관리를 체계를 꼭 수립하기 바랍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는 제가 휴가차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